의정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장님이 괴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9대 서구의회가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이라는 구호와 함께 의정활동을 펼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제9대 서구의회는 지난 8번의 회기를 거치며 서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에 힘껏 달려왔습니다. 아울러 소통하는 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민의를 대변하여 구민의 뜻을 받들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9대 개원 이후 지난 제276회 제1차 정례회까지 조례안, 규칙안 140건, 건의안, 결의안 50건, 기타 안건 102건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5분 자유발언 44건, 구정질문 20건, 행정사무감사 270건, 개선 요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성과는 제9대 서구의회를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9대 서구의회는 남은 3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일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는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 업무 보고를 비롯한 다수의 조례안 심사와 구정 현장 확인 등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구단체와 토론회, 지역 현장 등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며 배운 모든 것들이 의정활동을 위한 큰 자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역시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구민을 위한 사업과 정책들이 본래 의미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계속되는 장마와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 점검과 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지 않는 의회는 무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서구의회는 구민이 언제나 편하게 의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의회는 구민에게 먼저 다가가 구민의 삶 속에 희망을 남겨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끝으로 서구 47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인사 소개 후 호우 관련 재난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봉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2023년도 상반기 시점 및 하반기 계획 주요 업무 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시 작은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20명으로 부부청장, 국장급 3명, 실과장급 8명, 공장급 8명입니다. 먼저 부부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화 부부청장입니다. 다음 국장급 소개입니다. 주민복지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된 김학준 국장입니다. 네, 김학준 국장. 경제환경국장에서 주민복지국장으로 부임된 최강욱 국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조직돼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부임된 송영표 국장입니다. 이어 실과장급 소개입니다. 전략사업과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된 김한기 실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서 홍보실장으로 부임된 김충혜 실장입니다. 관제이동장에서 위생과장으로 부임된 이경 과장입니다. 홍보실장에서 전략사업과장으로 부임된 최현재 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된 김홍석 과장입니다. 가장동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부임된 이성미 과장, 로마이동장에서 평생학식과장으로 부임된 홍유표 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 경제정책팀장에서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로 부임된 김영란 과장, 이어 동장급 간부 소개입니다. 변동장에서 도마이동장으로 부임된 최금주 동장입니다. 건설과 조명팀장에서 변동장으로 승진 부임된 윤성진 동장, 건강증진과장에서 가장동장으로 부임된 구혜경 동장입니다. 갈마이동장에서 내동장으로 부임된 박정과 동장입니다. 홍보실 정보화 팀장에서 달마 이동장으로 승진 부임된 윤태경 동장, 기성동장에서 도안동장으로 부임된 김찬대 동장, 운영지원과 총무팀장에서 관제 이동장으로 승진 부임된 오승산 동장입니다. 대전광역시 파견 교류로 기성동장에 부임된 구재거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된 내용을 구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계속 집중호우가 왔고 집행부는 2분의 1 근무 또는 4분의 1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 현장에서 의원님들 보게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또 지역 사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누구보다 더 많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전화 집행부 간부들과 비상시에는 수시로 소통하면서 지역에 예컨대 침수가 됐건 산사태 우려 지역이 됐건 연락을 같이 해주시고 재난을 같이 극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그동안의 피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168건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인명 피해는 없었고 공공시설의 도로나 하천의 침지, 또 농업시설의 이제 범람, 수목 전도, 또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주택 12채가 이제 침수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일부 공공기관, 행정복지센터, 군산 삼동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몇 군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침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특히 군산 삼동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재단 예비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전체 13세대 28명이 발생을 해서 현재 안전하게 대피하고 있는 상태고 일상으로 소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의 그 내용들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 강도가 종래의 강도보다 훨씬 세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단의 그런 마음가짐과 대책으로 임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인 대책을 한계가 있고 적절하게 비구조적인 대책이 적절한 타이밍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피 명령이라든지 또는 차량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가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소관에 대한 어떤 집착보다는 인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시해서 임해야 되겠다. 예컨대 지금 도로 관리에 대해서 4차선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재난 시에도 이러한 고정관념에 있으면 신속한 대처가 안 된다. 재난 시에는 소관이 어디든 우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임해야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고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장마가 더 있고 또 태풍도 올 수 있고 태풍이 바람만 있는 태풍이 아니라 호우까지 포함한 태풍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산사태라든지 지하차도의 사고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되고 또 재난 대비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안부 소개 후에 태풍 집중호우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박영구입니다. 연재 집회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7월 13일
집회 공모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위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 및 잔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실정 및 하반기 회의, 주요 업무 보고 등 6건, 총 1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3건은 현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한 건은 금일 본회의에 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으로는 조기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교통약자를 위한 노량의 버스 정류장 설치 등 정류장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오세길, 최병순, 서다운, 최미자, 손도선, 신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진미 의원님, 부위원장은 홍성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다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미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본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버스 정류장 설치 등 정류장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 도마일리동, 독림동 지역구 출신 조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이 국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버스 정류장 설치 등 정류장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강화법률 제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모든 국민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모든 국민이라 명시하는 만큼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는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게도 동등히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를 명문화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장애를 가진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동권 침해는 필연적으로 다른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집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이동 서비스를 적절히
척대한 시기에 받을 수 없게 되고 교육과 일자리 참여의 기회도 제한받게 되며 사회적 모임, 문화적 참여 등 비장애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이 2021년 전국 기준 30.6%, 예전 31.3%로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으나 장애인들이 맘 편히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일 뿐입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더라도 열악한 버스 정류장 환경으로 인해 저상버스를 탑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의 버스 정류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정비, 정류장 고차도 뚫기 조정, 점자블록 보강, 휠체어 대기석 설치, 저상버스 탑승 위치 표시 등의 정비를 통해 기준이 버스 정류장을 의장의 버스 정류장으로 환경 개선하여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물고인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 측부에 정비하여 노인, 임산부, 어린이와 같은 다른 교통약자에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장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리어 프리란 장벽을 뜻하는 베리어와 자유로운 뜻을 가진 프리가 합쳐진 단어로 장애인이나 불량자와 같은 사회의 약자들이 모든 종류의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정책을 뜻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턱을 넘는 것이 장벽을 넘는 것과 같은 힘든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베리어 프리 정책에 부합하는 버스 정류장 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식 의원님의 제안 설명안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버스 정류장 설치 등 정류장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명대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금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부총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구 관내 6개소에 설치된 걸친 주차장, 일명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 일제 정비 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구리 주차장은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도로 효소폭 확보를 위해 주차면 일부를 보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한 보상 주차장입니다. 관내 가장로, 동화로, 용문로, 도솔로, 탐방로에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개구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 개선과 주차 공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개구리 주차 해용은
원래 취조와는 달리 무분별한 가로주차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경계석이 있음에도 차량을 차도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통행하는 차들이 불편을 겪기 일쑤였고, 협소한 고도부 주차료, 교통약자인 보행자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너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구리 주차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에 차가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되고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가장로 등 일부 구간은 개구리 주차가 되어 있는 인도 쪽으로 교경수가 튀어나오면서 인도폭이 더 좁아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주민들은 인도 대신 위험한 차도를 이용해 걷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 단속 차들이 골목마다 일일이 다 돌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를 보이면서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 절반가량을 겸유한 차량들 탓에 인도폭이 좁아져 시각장애인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지나갈 수 없을 뿐더러 전동 휠체어와 유모차는 인도로 통행하지 못해 차도로 통행하고 있으며 주정차 사이로 보행자가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차에게 보도를 내주는 방식의 도로교통 정책으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권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또는 볼라드 설치 여부도 검토해 보행권 그리고 무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개구리 주차 정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3항 1호에 의해 노상 주차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상 주차장을 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심 상권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노상 주차장 폐지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인근 시장 및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구리 주차장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개구리 주차장 육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 마련과 운전자의 불편 해소 및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도마 1, 2동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 불착 공사의 임시포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 곳곳에서 하소 관로를 오수관과 분리하기 위한 도로 불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공사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로 위 적치물로 인한 교통 불편과 임시로 덮은 도로 포장 상태 불량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공사를 비롯해 도로를 불착하는 공사는 공사 과정상 임시 포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임시 포장으로 도로의 수평도 맞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포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느 곳은 흙으로만 메운 후 천으로 덮어 며칠이 지나면 맨 땅이 그대로 드러나 모래와 자갈이 도로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시 포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불착 공사 구간의 도로 상태는 비포장도로와 다를 바 없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공사 적치물까지 방치된 곳이 많아 실제로 내동 안골내거리에서는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고 정림동에서는 통행하던 어린이가 적치물을 피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통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적절한 임시 포장과 함께 긴 공사기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수동, 정림동 일대에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생활 불편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정림초등학교, 정림우체부까지 긴 구간에 걸쳐 임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임시 포장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차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도로 포장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넘어가는 긴 기간 동안 마냥 그 상태로 덮어두는 것이 과연 임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시 포장이라고 한들 비포장도로와 다름없는 상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공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편의를 희생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발주처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로 불착 공사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구간별로 공사를 나누며 불가피한 임시포장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임시포장으로 인해 사고가 날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게 완벽하진 않아도 성의 있는 임시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하수관로 공사 등 도로 불착 사업이 시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시민의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경자 의장님, 선배 동료원 여러분, 동부울산시도 갈마 1, 2 한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우수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부총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서구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보안율, 고물가,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 만기 연장을 거듭하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서부 내 소상공인은 대전 지역 17만 6,294개 중 54,129개소로 약 30%를 차지하는 대전 경제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개발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 행정의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 구에서 상인에게 지원하는 여러 사업이 있으나 전통시장 개선 지원사업, 상점가 지원사업,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은 지원 대상지가 정해져 있어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신청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분 발언을 통해 지역 특성화 및 경제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한방동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에서는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화영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원도심에서 7, 80년대 빈티지한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낡은 외벽에 그려진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카페, 화방, 소극장, 갤러리 등이 있어 아날로그 감성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힐링아트 페스티벌 개최 등 대전에서 가장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서구의 경우 현재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둔산동 타임월드 일원에는 청년들이 많이 찾는 상점가가 모여 있으며 만년동에는 K컬처 문화 예술인 소통하고 조성 및 콘텐츠 산업 육성 거리 조성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방동의 경우 대전 유일의 미술학원 거리를 중심으로 미술을 하는 청소년들이 대거 몰리고 있고 여기에 더해 서구 문화원이 있어 문화예술을 즐기는 서구 관내 주민들이 늘 자주 찾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술을 좋아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이 찾고 있는 탐방동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기존의 인프라와 행정의 지원으로 예술 작품 전시, 플리마켓,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오픈 공간으로 연계한다면 대전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관객들에게는 예술 작품을 보다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문화와 여가 생활이 좀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에 서철모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인 둔산권 아트페어 공간까지 연결된다면 서구 관내의 예술 청년들과 예술인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넓은 기회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 플리마켓, 전시회, 문화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발화시키고 청년 거점 문화거리로 자리매김해 이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부에서는 지역 상인들과 청년 예술인 그리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방동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반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자 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국의 합계 출산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 세계 최저 수치로 말 그대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5년 이후 저출산 현상을 심각성을 부각되며 관련법 제정과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여 문제를 타개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으로 출산율 하락폭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이 주차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관공서를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최근에는 임산부의 출입이 잦은 마트, 은행,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하고
일반 주차구역의 공간이 좁아서 승하차 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임산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100여 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임산부 주차구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 주차 면적 및 구획 등의 지자체별로 상의하며 임산부를 배려하는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많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2019년 4월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사를 포함한 관내 공공시설 총 17년 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주차하여야 할 주차 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정작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이동 편의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이렇다 할 제재 없이 사회적 배려와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주차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 지자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당면한 국가의 문제이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도 기존 주차구역을 활용하여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넓게 재정비하거나 임산부 전용 주차장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백화점, 병원, 마트 등 민간 부분까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 확대하고 국민들의 임산부 배려 인식 및 민간 부분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주차 공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 123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하는 와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폭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비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내리기보다는 격렬하게 쏟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홍수 대비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로 기상이변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폭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 서구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회용품은 말 그대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회용품 문제는 곧 플라스틱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다수기 국가로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위생상 이유로 규제는 보류되고 일회용품 사용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 1명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의 양은 37.32g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한 해 약 70만 3,300톤의 일회용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증가는 우리 건강한 삶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또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 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환경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체결하기로 하였고 6월 파리에서 열린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는 초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기로 전 세계 175개국이 합의하였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 예방과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사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으며 자연 분해되는데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으로 풍화되어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감염 예방을 명분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엔데믹 상태로 진정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와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는 카페와 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숙박업소와 배달업계의 일회용품 제공도 일부나마 제한됩니다. 정부, 국민, 기업 모두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 서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의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건강카페와 쉼터에 텀블러 세척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인컵 사용을 독려하고 축제나 행사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하는 등 거창한 계획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천에는 귀찮음과 불편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북돋아 응원할 수 있는 자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께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과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AI 활용을 통한 행정 업무 효율화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10수년간
대규모 경쟁을 통해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몇몇 활동들은 이제 AI 시스템에 의해 몇 초 만에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5년 후 미래를 선도할 유망 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AI 로봇 산업이 30%, 반도체 19.2%, 2차전지 11.1% 등으로 나타나 미래에는 더욱 AI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AI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제어, 홈 시스템 서비스를 통한 보안 시스템 원격 제어, 차량 자율주행, 의료 분야의 진단 및 치료 등 많은 분야에서 AI가 활용되어 우리 일상이 보다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의 한 20대 소방관이 화재 예측 인공지능 AI를 개발하는 등 현재 공공 분야에서도 AI를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공지능 AI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고 정부의 행정 데이터와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현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보 혁신을 선도하여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리 부에서도 복지정책과의 여권노인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 로봇과 케어기기 제공, 자원순환과의 AI를 활용한 무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기 설치 운영, 도서관 운영과의 AI 영어 리딩 레벨 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국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인공지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대화와 관련된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마치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는 출시되자마자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이슈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챗 GPT를 활용하여 공공 분야의 정책, 사업계획, 아이디어 발굴, 보고서 자료조사, 국내외 정책 사례 연구 등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상담, 생활정보 제공,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챗 GPT와 같은 AI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을 강화한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챗 GPT와 같은 초거대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고 국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안 및 정확도의 문제점을 최대한 검증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고,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혁명적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서구민 대상으로 AI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해 우리 국 모든 공직자들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다 함께 협력하여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한 서구, 선진 서구를 만들어가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해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최병순 의원님, 최지연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